여기는 사실 선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강조를 하신 이유를 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좀 준비 열심히 해왔죠. 그래서 볼게요. 먼저 오티마이제이션하고 해시아 매트리스인데, 사실 이쪽은 오티마이제이션까지는 그냥 할 수 있어요. 미분 얘기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해시아 매트리스 쪽은 미분을 좀 아셔야 돼가지고 그 부분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라그랑지아 멀티플라이어는 사실 이게 좀 그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방식인가 싶긴 한데, 물론 이제 현실의 문제에서 답을 구할 땐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수학적으로 좋은 방식인가 싶은 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는 극값의 후보를 찾아주는 친구들이지 극값이라고 보장해주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냥 오티마이제이션하고 다르게 해시한 매트릭스가 뭐 포지티브 데피니션이냐 세미 그거냐 그 뭐냐 포지티브 데피니션 당연히 미니멈이겠죠. 근데 인데피니션이어도 그 미니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곤란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가 잘 통하려면은 그 제한된 범위 있죠. gx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x들을 모아둔 그 친구들이 이게 사실 매니폴드거든요. 매니폴드가 스무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쟤를 계산해봤더니 영역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x, y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어떤 삼각형 경계선 이렇게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에서 미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꼭지점들 있죠. 꼭지점들은 미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기에서 만약에 맥시멈이나 미니멈 발생하면은 걔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안 통하는 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들하고 여기 경계선들하고 다 계산을 해가지고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경계 같은 친구인데 경계가 사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으는 경계가 아니에요. 이게 매니폴드 개념에서의 어떤 경계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그 개념이.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 나오면은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계산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겠죠. 작은 걸 미니멈, 큰 거를 맥시멈이라고 우기시면 됩니다. 뭐 그거에서 감점 당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뭐 잘 서술하시면 뭐 컴팩트임을 써가지고 뭐 존재성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포기하실 건 포기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얘 시험에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이게 시험엔 있었어요. 시험 문제에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죠. 쿼드라틱 펑션이라고 불러요. 쿼드라틱이라고 불린 이유는 2차식이에요. 2차식. 그래서 1차식을 리니어라고 부르고요. 2차식을 쿼드라틱, 3차식을 큐빅, 4차식을 테트라였나요? 테트라 아마 이렇게 부를 거예요. 테트라 펑션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쿼드라틱 이유는 그냥 영어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2차식들이죠. 차수가 제일 높은 게 2차니까. 근데 얘네들이 잘 정리를 해보니까 어떤 매트릭스 폼을 쓸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러한 폼입니다. 그래서 얘를 쿼드라틱 폼이라 부르고요. 얘를 바이리니어 폼이라고 불러요. 얘는 뭐 그냥 컨스탄트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얘는 정리한 거니까 한번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생각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그냥 같은 식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쿼드라틱 펑션에 대한 어떤 그 미니멈 조건, 맥시멈 조건을 찾아보자. 그런데 미니멈 조건을 찾는 게 곧 맥시멈 조건을 찾는 거죠. 왜냐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맥시멈이 미니멈이 되고 미니멈이 맥시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학에서는 미니멈이나 맥시멈 둘 중 하나만 보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의 편의를 위해서 A라고 하는 이 행렬이 항상 시메트릭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일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패스할게요. 이렇게 해서 A 대신에 이 친구 대신 쓰면은 전체적인 식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A가 시메트릭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A를 시메트릭하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시메트릭을 가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igen 밸류가 싹 다 존재해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igen 밸류들의 그 부호가 이 쿼드라틱 펑션에 맥시멈이 존재할지 미니멈이 존재할지를 결정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다이어고널 할 때를 먼저 볼 거예요. 그 다음 B가 제로일 때를. 그러면은 함수 보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렇게 되는데 A, I들이 싹 다 0보다 크면 이 친구들이 제로가 될 때 미니멈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일한 미니마이저가 존재한다. 그 미니마이저가 바로 얘들 좀 제로일 때니까 x가 제로일 때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포지티브 데피니시면은 항상 미니마이저가 존재해요. 그럼 반대로 네거티브 데피니시면은 항상 맥시마이저가 존재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AI 대각성분 중에 단 하나라도 음수인 게 존재하면은 그럴 때는 이러한 그 음수가 되는 벡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알파를 키우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가기 때문에 미니멈이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데피니신 경우에는 미니멈과 맥시멈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결론이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AII가 포지티브 데피니션 아닌데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션일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미니마이저가 존재는 하는데 유일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진짜 그게 미니마이저가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 연습 문제 있죠? 그 연습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유일하지 않은데 각각의 경우에서 전부 같은 값을 내뱉는다 라는 걸 보이셔야 해요. 아무튼 그거 보인다는 가정하에 결론이 뭐냐면은 A가 다이어고널하고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면은 미니마이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포지티브 데피니시면은 유일해요. 그것까지 얘기를 이 식만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메트릭이니까 항상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하겠죠. 그래서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할 때를 보니까 걔를 디컴포지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환을 해요. y 대신에 이렇게 그 상태를 보니까 그냥 다이어고널 한 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이 뭐냐면은 다이어고널 라이저블 할 때도 앞에 얘기가 그대로 통해요. 그래서 D가 포지티브 데피니 이런 거는 A가 포지티브 데피니인 거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A가 포지티브 데피니시면은 뭐 항상 시메트리를 가정한 상태에서 A가 포지티브 데피니시면은 유일하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A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없고 뭐 어떨 때는 뭐 무수히 많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B가 제로일 때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텝까지는 그냥 스무스하게 왔어요. 세 번째 스텝은 그럼 B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A가 인버터블한 경우를 보자라고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사실 뜬금없는 취환이 아니죠. 뜬금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걸 알죠. 그랬을 때 얘가 제로가 되는 그 값에서 미니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게 바로 행렬 버전으로 이게 된다는 소리죠. 그다음 그때의 미니멈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얘예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여기 오타가 났을 거예요. 이게 C예요, C.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B를 잠시만요. 네. X 스타가 그러니까 AX 스타가 B가 되도록 하는 그런 X 스타를 찾을 수 있죠. A가 싱귤러 논싱귤러니까 그러한 X 스타를 대입해 보니까 이러한 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얘는 하나의 벡터고요. 하나의 벡터고 이렇게 보면은 B가 제로인 케이스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제로일 때 그때 미니마이저를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은 A가 그러니까 B가 0이 아닐 때는 A가 논싱귤러면 돼요. 그러면은 잘 작동한다. 그런데 뒤에 연습 문제에서 논싱귤러의 필요가 없다라는 거 보이죠? 그걸 한번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아까 봤던 네. 여기서 한 번에 보이고 있는데 A가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인데 데피니스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미니마이저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냐를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그 포지티브 데피니시면은 이게 사실 결론적으로 이거였죠. 이거였는데 이 친구들 중에 제로인 친구들이 존재하죠. 제로가 되는 아이들이 뭐 존재할 거예요.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xi들이 살아있죠. 근데 걔네들이 정확하게 어디 들어가냐면은 널 스페이스를 구성을 해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여기 있는 어떤 벡터를 가져와도 함수값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미니마이저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야 할 파트는 이게 항상 된다라는 거를 보여야 합니다. 근데 가정이 지금 B가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야 해요. 컬럼 스페이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치환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해보면은 얘랑 쭉 대입해서 전개했더니 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전개했더니 얘는 이제 A랑 곱해지면서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정확하게 QX 스타예요. 이것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앞에 나와 있는 결과 그냥 갖다 쓴 거예요. 이 친구 결과 갖다 쓴 거니까 이렇게 나온다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널 스페이스 정도의 차이에는 함수값 변함이 없고 그 X 스타들이 각각 미니마이저가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미니마이저가 된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하시면 되고, 약간 그 다 프로덕트랑 그 계산하는 거 벡터 칼큘러스 쪽 연습하는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실제 계산할 때도 그냥 이것도 나중에 하죠. 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B라고 하는 친구가 컬럼 스페이스에 없으면, 즉 저희가 앞에 치환을 할 수 있는 테크닉이 뭐였냐면은 마이너스 AX가 B가 되는 테크닉을 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 쓴다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미니마이저가 없다를 보이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X스타랑 N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인데, 이 문제의 기본적인 테크닉은 얘를 풀 수 있겠느냐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프로젝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AX equal B 스타는 솔루션이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한 쿼드라틱 이퀘이션은 미니마이저가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를 B 대신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n을 이렇게 정의했고요. 얘 계산해보면은 n이 널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계산해보면은 여기까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B스타는 아까 존재한다고 했죠. B스타인 경우에는 미니마이저가 존재해요. 그 미니마이저를 X스타라고 했을 때 네, AN이 제로인 것도 보일 수 있고요.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Q 알파 X스타 플러스 알파 N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 전개해보면은 자, 먼저 얘는 컨스탄트예요. 왜냐면 저희가 X스타를 픽스를 했어요. 얘도 컨스탄트죠. N하고 X스타를 픽스했어요. 그럼 바뀌는 게 알파입니다. 얘는 사실 알파에 대한 펑션이에요. 그 다음에 N.N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알파가 인피니트로 가면은 파이 알파는 마이너스 인피니트로 가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B스타가 컬럼 스페이스 없으면은 마이너스 인피니트이기 때문에
따라서 미니마이저가 없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요,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실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미니마이저가 되는 X를 찾으라 라는 문제가 아니고, 얘가 미니마이저를 갖는지 여부를 찾는 거라면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A랑 B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A가 포지티브 데피니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 아니면은, 즉 인데피니시거나 네거티브 데피니시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미니마이저가 없죠. 그래서 없다라고 추정하시면 되는 거고, 포지티브 데피니시면 그 말이 곧 모든 아이젠 밸류들이 양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인버터블 해요. 그래서 A가 인버터블 하니까 아까 AX equal B를 풀 수가 있었죠. 그래서 QX가 미니마이저를 갖는다 라고 주장하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더라도 B가 컬럼 스페이스에 있기만 하다면 미니마이저가 갖는 거고, 안 가지면 없다 라고 주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실제 계산하는 거는 여기 증명할 때 했던 방식 그냥 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먼저 다이고널라이저를 시키고요, 치환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AX equal B를 푸시면 됩니다. 하나 푸셔가지고 다시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런 폼이 되겠죠? 그랬을 때 그 X 스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그 미니마이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티마이제이션을 좀 확장을 할 거예요. 사실 오티마이제이션의 핵심은 얘예요. 이게 끝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걔를 보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미분을 다시 한번 리콜을 한번 해볼게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한 미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죠. 근데 얘를 좀 정리를 살짝 해보면은, 이게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걔를 A라고 썼을 때 사실 얘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하는 그런 A를 F의 A에서의 미분 값, 그러니까 미분 개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미분은 원래 포인트별로 찾아주는 거예요. 포인트별로 찾는 거예요, 원래. 근데 고등학교 때 왜 걔를 도함수 개념으로 배웠냐면은, 그러한 포인트별로 모든 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앞으로는 포인트가 달라지면 미분은 그렇게 별 관련이 없게 돼요. 물론 좀 잘못 말한 거긴 한데, 그렇게 큰 어떤 연관성을 가지시면 안 돼요. 무조건 포인트가 정해졌을 때를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먼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개를 받아서 실수가 나오게 하는 그런 펑션을 볼 거예요. 이 펑션에 대한 파셜 데리버티브부터 먼저 볼 건데요. 편미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어떡하나네, 여기 점점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i번째 컴포넌트에만 h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뭐냐면은 i번째 컴포넌트에 대한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i번째 성분을 적당히 변화했을 때 어느 정도로 값이 변하는지를 측정해주는 게 편미분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벡터 표현으로 쓰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파셜 데리버티브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인트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함수라는 의미를 너무 이 단원에 한해서는 안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를 그냥 토탈 데리버티브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 신경 써가지고 여기 할 때는 그 벡터 밸류드 펑션이면은 이렇게 좀 볼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리얼 밸류드 펑션이면은 그냥 F로 써놨어요. 참고로 이거는 전부 다 그 루딘에 있는 루딘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표기법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얘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예요. RN에서 RM으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에 대한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요. 적당한 어떤 매트릭스가 존재해야 돼요.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만족하는 그러한 매트릭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그 매트릭스를 A에서의 데리버티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표기를 df 혹은 저희 책에서는 f'A라고 썼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분 결과가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를 실제로 이제 fx로 바꿔버리면요. 마치 뭔가 함수처럼 보이잖아요. 함수가 맞긴 한데 얘가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게 안쪽 컴포넌트들이 함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달라져요. 약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매트릭스 정의를 하는지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거를 만들어 놨어요. 걔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만족하는 거를 F에서의 미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여기서 이 H도 벡터라는 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름으로 표시했어요. H도 벡터예요. 근데 크기가 점점 제로로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이 값이 0으로 된다면 그런다면은 그때의 그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값을 미분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은 H를 i번째에 대한 엡실론 i번째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엡실론의 값을 주어주고 나머지 제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i번째 컴포넌트만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요.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엡실론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 f의 a 플러스 엡실론 ei 빼기 fa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정확하게 다시 이제 얘를 다시 써보면요 이렇게 바뀌겠죠. 첫 번째 함수에 대한 뭐 엡실론 분의 엡실론 ai 뭐 엡실론 ai 1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이 뭐냐면은 AI의 컬럼 벡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컬럼 벡터들이 각각 i번 그 F라고 하는 이 친구를 이제 벡터 폼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F1부터 FM 이렇게 되는 거 친구들에 대한 i번째 편미분 값들이 나와요. 값이에요. 값 숫자예요. 숫자 A를 대입한 것들 그런 값들이 나와요. 그럼 A라는 매트리스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A라는 매트리스를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를 자코비 매트리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미적분 시간에 이거 계산해 본 적 있죠? 그 자코비 매트리스가 이러한 어떤 개념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자코비 그 파셜 데리버티브가 전부 존재한다라고 해서 토탈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는 보장은 못해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근데 토탈 데리버티브가 가능하다면은 편미분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주의하실 건 없어요. 해석할 거 아니면은. 그래서 보통 시오리컬하게는 2번 정도 미분 가능하면 돼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은 네, 그 한 번 미분한 게 연속이면은 걔는 이제 뭐 이게 그 if에 올리프가 되긴 해요. 아무튼간에 이러한 매트리스를 자코비 매트리스라고 부를 거고 이게 아마 책 노테이션으로는 이거일 거예요. f 프라임 A에 해당하는 매트리스가 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노테이션을 또 살펴보러 갈 건데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각 축별로 얼만큼 변화하는지 그 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적분 시간에 어떤 문제를 푼 적이 있냐면은 뭐 산을 오를 때 어디가 가장 가파를 것이냐 어디가 정상일 것이냐 이런 것도 측정할 때 이제 산은 저희가 x, y 두 가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함수를 x, y라고 두고 함수 값은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라는 값에 대한 어떤 변화율을 그라디언트 f로 서술을 해가지고 단위 벡터를 하나 가져오죠. 그래서 단위 벡터에 대한 미분을 통해서 이 친구가 그 u라는 방향에 대한
변화량을 측정해가지고 이 변화량이 멈추는 순간에서 무언가 미니멈이나 맥시멈 혹은 새들 포인트가 발생한다 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걔를 그냥 다변수 버전으로 확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셔야 할 것들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어디에 도착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잘 보셔야 좀 노테이션 따라가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R 안에서 실수로 가는 펑션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라는 걸 잘 정의할 수 있더라. 걔네들은 이렇게 생기고요. 참고로 df는요 함수가 지금 f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라디언트의 트랜스포즈가 나와요. 그래서 책에서 트랜스포즈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라디언트랑 차이가 있고 보통 그 수치 해석 쪽에서 그라디언트 표현을 좀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반대였 네. 그 그라디언트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해요. 왜냐면 이게 벡터 표현이 좀 더 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냥 노테이션이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라디언트 표현을 좀 더 일반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먼저 이 df라고 하는 거를 사실 앞에서 봤던 그 표기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그라디언트 네 이게 나오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 컴포넌트 y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우 벡터들이 나오는데 얘네들 각 전체적으로 트랜스포를 취해 보니까 각각 그라디언트 컬러 벡터를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이 그라디언트 컬러 벡터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을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의 어떤 그라디언트라고 정의를 하자라는 게 책의 노테이션이었죠. 그래서 미분하고 그라디언트의 관계는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다. 그다음에 이거 전부 다 함수라고 보지 마시고 x가 정해진 상태에서의 매트릭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그냥 노테이션이에요. 얘네 전부 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f라고 함수가 변수 하나를 받아서 rn으로 보내는 거 얘를 수학적으로는 커브라고 부릅니다. 커브 뭐 라인이라고 부르고 커브라고 불러요. 커브 이런 커브 같은 경우에는 노테이션이 살짝 헷갈릴 수 있긴 한데 얘는 미분하면은 이런 폼이 나와요. 마치 그라디언트처럼 생겼죠. 근데 얘는 그라디언트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그라디언트는 이게 같은 함수여야 돼요. 근데 얘는 함수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표현 자체가 미분이에요. 그래서 미분기하에서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왜냐면 미분기하는 커브를 많이 갖고 노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 노테이션은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럼 사실 네, 이건 잘못 했네요. 네, 넘기도록 하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이 있고요. 다 노테이션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해시안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요. 그라디언트의 미분이라고 이게 아니라 그다음에 그라디언트의 미분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근데 f는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고 뭐 디퍼렌셜을 하다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R에서 Rn으로 가는 매트릭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해볼 거예요. 얘를 미분한다는 걸 보니까 그라디언트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파셜 x 이제 그 x1의 제품을 파셜 1으로 쓸게요. 파셜 1, 파셜 2, 파셜 n 이렇게 생긴 펑션이니까 사실 이 함수들을 미분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첫 번째 함수를 전미분시킨 거예요. 그 매트리스가 튀어나오죠? 근데 걔는 정확하게 R 안에서 R로 가는 함수니까 이러한 벡터 폼, 로우 벡터 폼으로 나올 거고 F1을 F1으로 한 번 더 미분한 거고요. F1을 F2로 미분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겠죠? 걔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은 이게 이렇게가 함수가 같아야 되고요. 이렇게가 변수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책 노테이션이 이 파셜 I, 파셜 J, F의 정의가 파셜 I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셜 J를 하는 걸로 해놨어요. 이거 책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노테이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두 번 미분 가능하면은 두 번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면은 뭐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만 쭉 정리를 했고요.
이 친구가 정확하게 뭐냐면은 바로 해시안의 트랜스포즈가 돼요. 그래서 해시안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표기로는 해시안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2번 한 것처럼 해놓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앞에 정리했던 거 보면은 정확하게 이 친구랑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시안은 얘랑 같다라는 거를 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2번 미분한 게 연속 정도 되면은 뭐 미분한 순서는 중요하지 않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보는 함수들은 미분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여기는 뭐 x를 몇 번, 여기는 xy, 뭐 xz 이렇게 위치로 계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시안 매트릭스 구하실 때. 그 다음에 여기도 체인 룰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건 합성함수 미분법. 그게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근데 저희가 합성함수를 실수해서 실수로 가는 펑션일 때는 사실 둘 다 미분해도 실수니까 그냥 곱한 것처럼 나왔는데 저희들은 다변수 함수에서는 전부 매트릭스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매트릭스들의 곱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매트릭스고요. 얘도 매트릭스, 얘도 매트릭스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 친구가 Rn에서 Rm으로 가면은 얘가 m by n이죠. 그 다음에 g는 p by m일 거예요. 얘 합성을 했으니까 한 번에 쭉 가는 거죠. p by n이니까 정확하게 곱한 결과 사이즈 맞죠? 그래서 well defined 됩니다. 그래서 뭐 적당히 좋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체인 룰이 가능하다. 그래서 각각 미분한 거를 뭐 곱해주면 되더라. 라는 게 하나의 그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칼큘러스를 좀 할 건데, 만약에 F랑 G가 뭐, 이게 사실 도메인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코도메인이 R이면은 여기에 이너 다 프로덕트가 있죠. 그래서 다 프로덕트도 잘 정의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해보니까 결과가 인풋은 얘랑 같은 거고요. 아웃풋은 그냥 두 개 곱하면 항상 R이죠. 그래서 곱한 거의 함수는 사실상 R에서 R로 가는 리얼 밸류드 펑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시킵니다. 라이프니츠 룰은 그냥 곱의 미분법이에요. 곱의 미분법은 이제 컴포넌트 와이즈로 해보니까 이 친구 이제 미분 가능하겠죠? 이 친구 미분을 해본 결과가 얘들 더한 거를 미분한 건데 미분은 덧셈에서 바꿔줄 수 있죠. 리니어 하니까 바꿔주니까 이게 앞에 거 미분한 거랑 G를 다 프로트하고 앞에 거랑 두 번째 거 다 프로트 미분하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게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곱의 미분법이 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룰을 라이프니츠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리니어하고 라이프니츠 룰을 만족하는 거를 미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많이 가면은 특히 뭐 대수기하나 이런 쪽 가면 뭐 켈러 디퍼렌셜 해서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그 두 가지 규칙을 만족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분석을 합니다. 실제 미분하고 좀 성질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미분이라고 부르고 뭐 이제 저희가 쓰는 미분하고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 칼큘러스 노테이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한 노테이션을 다 합쳐가지고 아직도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민밸류 시어리엄도 한번 리뷰를 해보죠. 민밸류 시어리엄 이거죠. 다 친구에서 연속이고 뭐 미분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열린 공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항상 이러한 걸 찾을 수 있더라. 어떤 C를 찾을 수 있더라. 라는 게 민밸류 시어리엄이죠. 그 다음에 인터미디어 밸류 시어리엄이 이게 그냥 연속함수 버전이 있고요. 이게 연속함수 버전이 있고 미분 버전이 있고 적분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다 그냥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미분 버전은 닫힌 공에서 미분이라고 하면은 양 끝에서는 그 우 미분계수랑 좌 미분계수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개념, 연속이라는 개념은 닫힌 공에서 얘기 나오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닫힌 공에서 미분 가능하면은 뭐 이런 거 만족하는 람다에 대해서 걔를 함수값으로 갖는 어떤 C가 있더라. 이러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적당한 함수 막 잡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증명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민밸류 시어리엄, 인터미디어 밸류 시어리엄을 통해서 테일러 전개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 테일러 전개를 예를 써서 증명할 거예요. 아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뭐 정리는 이게요. n-1번 미분한 것까지 싹 다 연속이고 n번 미분한 건 존재만 하면 돼요. 연속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적당한 구간 내에서 함수값을 뭐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 뒤에 거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어프로시메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테일러 근사라고 부르고 이 에러 텀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에러예요, 에러. 얘는 저희가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엡실론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겠다. 그래서 fx랑 이 px를 같은 걸로 취급하겠다 라고 하는 게 테일러 전개입니다. 테일러 전개하는 거 간단해요. 그냥 함수값하고 한 번 미분한 거 x, 두 번 미분하면 여기 2팩토리얼 해주고 제곱, 세 번 미분하면은 3팩토리얼 분의 x 3승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테일러 전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텀 이 친구가 이렇게 n번 미분한 거에 대한 어떤 바운드를 저희가 알고 있어요. 걔가 이제 아무리 커져봤자 n보다는 작다라는 어떤 정보가 있으면은 걔를 저희가 x를 충분히 작게 잡으면, 즉 어떤 반경을 되게 충분히 작게 잡으면은 이 뒤에 친구 에러 텀을 0에 가깝게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값에는 영향을 안 줘요. 별로 영향을 안 주고 실제로 fx 함수값을 좌우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서는 이제 이 px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겠죠. 이 px가 fx의 전체적인 값을 좌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적당한 에러 정도, 엡실론을 컨트롤할 에러 정도로만 차이 나기 때문에 얘를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고, 참고로 테일러 시리즈를 인피니트하게 전개를 하면은 걔는 에러가 없어요. 걔는 에러가 없습니다. 걔는 exactly same이에요. 걔는. 그래서 걔랑 얘는 좀 다른 얘기가 돼요. 얘는 적당하게 컨트롤 하겠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3번 미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알파를 제로 잡으면은 2차 근사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미분 개수의 어떤 의미는 1차 근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2번 미분한 거는 2차 근사, 쿼드라틱 어프로시메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얘예요. 왜냐면 3차까지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에러로 컨트롤 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테일러 시리즈고요. 근데 얘는 변수 하나일 때고요. 여러 개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커브를 잡을 건데, 먼저 이 노테이션 하나 보고 갈게요. 이 노테이션은 책에 이런 게 있어서 해놨어요. 얘는 사실 이게 같다라고 하는 게 함수로 같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머지 텀들은 gx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다항함수가 있을 때 다항함수는 0 근처에서는 가장 작은 친구가 좌우를 하죠, 함수값을. 근데 인피니트로 가게 되면은 가장 큰 친구가 좌우를 해요. 그래서 노테이션을 쓰면은 px는 0 근처에서 xk 정도로 행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인피니트로 가면은 xn처럼 행동을 해요. 그냥 그 노테이션이에요. 비고 노테이션은 뭐 스몰 리트럴 로테이션도 있어요. 얘는 저도 좀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fx랑 gx가 뭐 1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때를 뭐라는 건데 좀 헷갈려요. 해석한 내용이라서. 아무튼 이 노테이션은 그런 노테이션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걔는 엡실론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베리어블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알파라고 하는 커브를 잡을 건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파이 알파를 이렇게 놓고 이제 x스타랑 p는 고정시킨 거예요. x스타랑 p를 고정시키고 알파를 변화시키면은 사실 이 전체적인 함수는 1변수 함수죠. 그 1변수 함수의 미분이 가능해요, 얘는. 그래서 걔에 대한 테일러 근사를 시킬 수 있겠죠. 그 시킨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알파 제로, 알파 더블 프라임 제로는 어떨 것이냐,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엡실론을 컨트롤할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 얘가 얼마인지를 관측하는 게 제일 핵심이겠죠.
그래서 걔를 간직하는데 여기서 앞에 제가 정리했던 모든 노테이션을 싹 다 섞어 먹습니다. 섞어 보면은 한 번 미분하면은 여기서 좀 편의상 이 친구죠, 이 친구. 얘를 G 알파라고 둘 거예요. 이걸 G 알파라고 두면은 네. 그 얘는 사실상 합성함수 미분이죠. F랑 G를 합성한 거를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체인룰 적용해야겠죠. 그 체인룰을 적용합니다. 각각은 매트릭스고요. 적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 F에 대한 미분은 그라디언트의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트랜스포즈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DG 같은 경우에 G 알파가 P 플러스 X 스타 플러스 알파 P죠? 저 반대로 쓴 것 같은데, 맞죠, 맞죠? 얘는 사실 컴포넌트하게 써주면 이거예요. X1 스타 플러스 알파 P1 쭉 가서 XN 스타 플러스 알파 PN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한번 F1 알파, 뭐 FN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 걔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 친구들을 각각 그 편미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편미분을 해주면은 나오는 결과가 얘는 다 상순위가 사라지고요. 알파가 변수니까 지워지고 P1부터 PN까지 남아요. 그래서 DG 알파가 그냥 P가 됩니다. 그러면 트랜스포즈랑 P를 곱하는 거는 다 프로덕트죠. 그래서 나오는 게 알파 프라임, 파이 프라임 알파가 그라디언트랑 P를 내적한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적하는 거에 대한 미분을 아까 봤었죠? 라이프니츠 룰을 적용시키면 돼요. 얘에 대한 미분을 적용시켜 보면은 이렇게 바뀌는데요. 먼저 P는 컨스탄트 펑션이기 때문에 미분하면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벡터로 바뀌어도 똑같은 거예요. 컨스탄트 펑션은 미분하면 제로입니다. 뭐 제로 벡터가 되겠죠, 그때는. 그래서 얘는 사라지고요. 얘만 관찰을 하면 돼요. 근데 얘는 잘 보면은 사실 이 친구는 그라디언트 F랑 G를 합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F랑 G를 합성시킨 거의 미분이니까 다시 한번 체인 룰이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라디언트를 미분하고요.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G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봤죠? P예요. 얘는 뭔지 보니까 D 그라디언트는 해시안의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해시안의 트랜스포즈에 P를 곱하면 돼요. 해시안은 매트릭스니까 사실 지금 여기 파트가 얘거든요. 해시안 트랜스포즈니까 넘겨줄 수 있죠. 다 프로덕트에 대해서 어드루인트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두 번 미분한 게 P 도트 해시안 P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로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이 제로는 F 스타, 파이 프라임 제로는 그라디언트, 파이 2 프라임 제로는 P랑 해시안하고 곱한 거. 이렇게 됩니다. 나오는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X 스타 근처에서는 fx를 이렇게 쓸 수 있고 뒤에 에러 텀은 날렸어요. 왜냐면 걔는 제가 컨트롤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근사할 수 있으니까 fx가 로컬 미니멈,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로컬 미니멈, 얘가 로컬 맥시멈을 갖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려면은 그라디언트는 제로를 하고 해시아는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시를 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서머리 해둔 게 있거든요. 제가 라그랑즈 쿼드라틱 펑션에 대해서도 서머리 해준 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오티마이제이션도 서머리 한 게 있고요. 라그랑지 쪽은 사실 그냥 애초에 서머리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보면은 아까 제가 딴 거죠. 아이젠 밸류 구해보니까 3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은 인데피신이니까 미니멀이랑 맥시마이저가 없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네, 이 친구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얘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쓰는 게 아니라 오티마이제이션 컨디션에 쓰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해시안을 분석하는 거, 그라디언트가 제로인 거를 확인을 하고 해시안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라디언트를 네. 그래서 얘는 그 미니마이저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미니마이저인지를 체크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천천히 하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미니마이저가 되려면은 그라디언트가 제로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시안 매트리스가 포지티브 데피니션을 보여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한번 봅시다. 그라디언트는 그냥 각각 구하면 돼요. 첫 번째는 그 x에 대한 편미분. 그러니까 x는 여기서 x1에 대한 편미분이죠. x1이 변수니까. 그래서 x1에 대한 편미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날라가고 뭐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2에 대한 편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x2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x2가 상수니까 1차항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제로인 거 확인하면 돼요. 대입해 보면 제로가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이렇게 지워지고 이게 다 지워져요. 그래서 1,1이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여기서 케이스는 세 가지죠. 좀 많긴 한데 포지티브 데피니시거나 네거티브 데피니시거나 새들 포인트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아니면은 그냥 뭐 평면이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해시안까지 계산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해시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함수들은 전부 그 시메트릭해요. 그래서 계산하실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각선부만 잘 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첫 번째 거 미분한 거를 첫 번째 걸 다시 한번 미분한 거고요. 얘는 첫 번째 거 미분한 거를 두 번째로 미분하고 얘는 두 번째 거 미분 먼저 하고 첫 번째 거 미분하고 얘는 두 번째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거 미분한 거를 쓴 건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다시 한번 1,1을 대입해주고 얘를 관찰하는 거예요. 얘를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얘를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미분은 포인트에서 나온 결과물을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시냐 뭐 네거티브 데피니시냐 따지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아이젠 밸류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부호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얼을 그냥 구하는데 폴리노미얼까지 그냥 구하는데 얘를 그래고식 써가지고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양수예요. 양수인데 501보다 작아졌죠. 그럼 얘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양수고요. 빼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죠. 그래서 두 아이젠 밸류가 전부 포지티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가 포지티브 데피니시인 거죠. 따라서 미니마이저가 돼요. 그래서 1,1이 미니마이저다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사실 경제학 수업에서 좀 자주 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경제학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에는 이제 그런 거죠. 경제학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무차별 곡선이 이 친구들이에요. 표적하는 함수. 그 다음에 예산선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GX들이에요. 이게 예산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얘를 뭐 최소화시킬 것이냐 최대화시킬 것이냐, 예를 들어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효용은 극대화시켜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점을 찾는 거니까 일종의 뭐 비용 극 최소화가 되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얘가 경제학하고 좀 관련이 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약간 비슷한 얘기인데 실제 정의역은 gx가 제로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정의역이에요. 함수의 도메인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미적분 시간에 서피스에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내죠.
뭐 구에서 정의된 함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그 구가 정의역이었죠. 그런 거예요. 이 GX라고 하는 친구들은. 얘를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매니폴드라는 개념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얘는. 그래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의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는 제한선에서의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나와요. 얘가 지금 이거에 대한 그라디언트 그러면 1,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얘랑 각각의 함수에서의 그라디언트가 나란해지는 순간에서 미니멈이거나 맥시멈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의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한선의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되죠. 근데 그 함수에서 f에서의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뭔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좀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을 일치하게 시키는 거고 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를 책에서는 조금 난해하게 해가지고 완전 다른 책을 좀 가져왔어요. 그 다른 책이 그 수학과 수치 해석하고 그 뭐 하나 또 수업이 하나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서 쓰는 주 교재예요. 마이클 뭐 히스의 사이언티픽 컴퓨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얘도 좀 표현이 그래가지고 결국 위키피디아를 가긴 했는데 아무튼 얘에서는 이제 라그랑지 펑션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정의를 하고 이 라그랑지안 펑션에 대한 옵티멀 조건을 통해서 fx의 옵티멀 조건을 찾아내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라그랑지안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x랑 어떤 람다라고 하는 멀티 베리어블이에요. 둘 다 벡터예요. 벡터. 이 벡터에 대한 함수인데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에 대한 옵티멀 조건을 살펴보니까 그라디언트 제로가 되어야 하죠. 무조건. 그라디언트 제로가 되는 걸 보면은 gx가 0이라서 이게 정확하게 저희가 찾고 싶은 그 제한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 상태에서 얘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가 이 전체에 대한 어떤 미니멈, 맥시멈을 결정하는데 그때 gx가 제로니까 얘가 사라지죠. 얘가 사라지니까 사실상 얘에서의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f가 같아야 되는 그거를 만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얘는 옵티멀 조건의 첫 번째 것만 따져준 거죠. 두 번째 거 해시안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라그랑지안 펑션에 당연히 라그랑지안 펑션에 대한 미니멈, 맥시멈은 라그랑지안 펑션에 대한 해시안이 결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라그랑지안의 해시안이 인데피니시여도 fx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미니멈, 맥시멈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복잡해요. 따지는 게.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존재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조건만 따지고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미니마이저, 맥시마이저를 찾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후보를 찾는 거라서 찾은 친구들을 전부 다 미니마이저, 맥시마이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로컬하게는 되겠죠.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습 문제를 풀어볼 건데 네, 이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얘는 그냥 왜 존재하는지 뭐 이렇게 GX의 그라디언트가 플랭크일 때 왜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멀티플라이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따지라는 건데 뭐 이거는 그냥 선형대수 지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패스를 하고요. fx랑 gx가 이렇게 있는데 얘에 대한 미니마이저, 맥시마이저 찾아보래요. 일단 하려면 그냥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써야 되니까 그라디언트를 각각 구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다가 람다를 곱해서 같다라고 두고 식을 세우면 4개인가 5개인가 나와요. 이걸 다 만족하는 x1, x2, x3, 람다1, 람다2를 다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5개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면은 나오는 게 뭐 케이스만 굴려가지고 하면은
첫 번째 친구랑 두 번째 친구 이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세 개가 x고요. 뒤에가 람다예요. x, 람다. 그럼 저 두 개가 후보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인데 일단 theoretical하게는 이 gx가 0이라는 조건에서 이 둘을 더하면 x3가 사라져요. 그 사라진 거를 써보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게 곧 실제 gx 이퀄 0을 만족하는 집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얘가 컴팩트한 셋이에요. 컴팩트는 닫힌 구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닫힌 구간에서는 항상 미니멈, 맥시멈이 존재하죠. 따라서 이 fx도 미니멈, 맥시멈이 무조건 존재를 해야 해요. 그 gx 안에서. 근데 딱 마침 그 후보가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저희들이 찾고 가는 함수는 x3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얘가 미니마이저에서 미니멈이고요. 이 친구가 맥시마이저에서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미니멈과 맥시멈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저 친구들이 극대극소인지를 몰라요. 근데 약간 좀 지식을 쓰면은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존재하면 무조건 이거 만족을 해야 하니까 이게 미니멈이고 이게 맥시멈이다 라고 보이면 되는데 사실 얘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를 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고요. 다이렉트로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친구에 대해서 얘가 뭐 적당한 루트 2분의 5 코사인 세타고 얘 루트 2분의 5 사인 세타죠. 걔를 쓰면은 x1은 이렇게 x2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때 x3는 이걸 만족해야 해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코사인, 사인, 삼각함수 합칠 수가 있죠. 합치면 얘가 됩니다. 그 x3는 이러한 값을 가지게 되는데 얘가 뭐였냐면요. fx였어요. 사실상 fx는 t에 의존을 하고요. t 하나에만 의존을 해요. 그래서 사실 gx라고 하는 친구는 원 베리어블 어떤 펑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원 매니폴드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그래서 당연히 이 친구는 미니멈은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그러니까 8, 맥시멈 플러스 5일 때니까 뭐 18 이렇게 해서 존재한다 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식을 쓸지는 문제에서 딱히 뭐 멀티플라이어 쓰란 말이 없으면은 둘 중 아무거나 쓰면 돼요. 전 아마 제 기억에 작년에 멀티플라이어를 안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일단 됐고요. 네, 그쵸. 컴팩트인 걸 보여야 하죠. 근데 컴팩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보이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냥 우기시면 돼요. 클로즈 된 바운디드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그 선처럼 생겼고 선이나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저희가 뭔가 표현할 때 점점점점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딱 얘다 라고 하면 클로즈드예요. 바운드는 좀 그 도메인 친구들의 크기가 인피니트로 안 가면 바운디드예요. 그 두 개를 만족하면 컴팩트예요. 그래서 그냥 컴팩트를 우기시면 돼요. 네. 이걸로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였고요. 그래서 저는 라그란즈 멀티플라이어를 결론 내리려면은 매번 까먹습니다. 안 써가지고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라면은 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패스를 하죠. 그냥 결론이 뭐냐면은 각 포인트마다 탄젠트 스페이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은 이게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은 벡터 스페이스 의미를 버리셔야 돼요. 그냥 R3 공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잡아요. 그럼 포인트에서 다시 X축, Y축, Z축을 만들면 이 친구가 바로 탄젠트 스페이스예요. 그 탄젠트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니까 벡터들이 있겠죠? 그 벡터들 하나하나에다가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를 대응을 시킬 거예요. 그 미분은 미적분 때 배웠던 방향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벡터 스페이스 되는 건 이제 표기는 뭐 이렇게 쓰고요.
TPRN 이렇게 쓰고요. P에서의 탄젠트 스페이스다 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미분을 대응을 이렇게 시킬 거예요. VP라고 하는 탄젠트 벡터가 있으면 이게 포인트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P가 탄젠트 벡터를 뽑으면 그거 그냥 미분을 이걸로 정의를 할 거예요. 그 F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얘는 웰디파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사실 체인룰 적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따져보면은 뭐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어떠한 무언가가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를 어떤 숫자로 대응시킬 건데 이러한 v라고 하는 함수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걔를 데리버티브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걔가 실제로 얘 각각의 탄젠트 스페이스 벡터들하고 원투원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게 그 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실제 계산을 해가지고 뭐 탄젠트 벡터를 그 데리버티브로 대응시키는 게 사실 아이소모피즘이다. 그럼 이제 둘을 이제 같은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임의의 v라고 하는 벡터를 뭐 다음 장에 있겠네. 네. 임의의 v라고 하는 벡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스탠다드 베이시스가 그 파셜 x가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응되는 듀얼 벡터를 dxi라고 쓰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행위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얘는 더 나아가서 뭐 벡터필드 얘기하면서 얘도 좀 일반화시켜서 뭐 이 친구들이 어떤 좌표계 같은 느낌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극좌표계가 그 자체로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데 그거의 미분은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돼요. 오소고널 베이시스가 돼요. 이거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원점이 여기 있고 포인트가 있을 때 이 친구가 R 방향으로 바뀌는 거랑 세타 방향으로 바뀌는 거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극좌표계 썼다면은 그러면은 R 방향으로 가는 거의 미분을 구해보면 나오는 그 벡터가 얘가 파셜 R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 바뀌는 변화량을 측정하면은 이렇게 접선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파셜 세타예요. 이 둘은 항상 오소고너해요. 그래서 극좌표계 자체는 벡터 스페이스의 의미를 가지기 좀 힘들지만 그거에 대한 그 미분들은 벡터 스페이스 의미를 갖는다. 그게 제가 원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